일단 시험을 갖고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외부 은하와 그다음에 특이 은하 그리고 뭐 충돌 은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외부 은하 뭐 이제 우리가 은하라고 하는 것 앞에 여태까지는 사실은 앞다음까지는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뭐 별과 행성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원이 하나가 끝났으니까 은하와 이제 우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쪽까지는 뭐 생명 가능 지대든 아니면 외계행성 탐사 방법이든 별의 진화든 등등등 별과 관련돼서 이제는 은하와 우주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부 은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연히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는 은하들을 전부 다 외부 은하라고 불러요. 우리 은하 바깥에 우리 은하의 특징은 제가 뭐 여름이나 겨울에 수업했을 때는 설명을 했겠지만 내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갈게요. 지금은 굳이 왜 우리 은하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용어를 굳이 쓰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입니다. 고유명사예요. 바깥쪽에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 일반적인 은하들을 보통 외부 은하라고 칭하고 조금 특이한 어떤 경향이 있다 그런 녀석들을 특이 은하라고 여기 단원에서 부를 겁니다. 외부 은하를 이제 외부 은하를 처음 관측하고 외부 은하가 후퇴한다라는 것을 알아낸 사람은 허블이라는 아저씨예요. 그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허블이라는 아저씨는 외부 은하를 관측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외부 은하들을 모양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분류한 기준은 모양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모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본다, 어떤 물체를 관측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제는 천체 우주 단원에서는 단순하게 그 모양을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어떤 전자기파 영역에서 관측했냐에 따라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당연히 가시광선 영역을 보기 때문에 허블 아저씨도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했을 때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모양을 기준으로 외부 은하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크게 세 개 일단 쓰고 첫 번째 타원 은하 타원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선 형태로 생긴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이렇게 분류를 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불규칙 은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얘네들의 그런데 이제 조금 다시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특징들을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교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 방향으로 이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를 좀 나열해서 그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써보자면 첫 번째 타원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중심 핵에서 나선팔이 직접 빠져나오는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심 핵에 막대 구조물이 있고 그 막대 구조물에서 나선팔이 뻗어져 나오는 그런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 명확한 어떤 생김새의 규칙이 없는 은하를 불규칙 은하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녀석들을 이제 기호로 우리가 나타낼 때에는 타원 은하는 E 그 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는 그냥 대문자 S 막대 나선 은하는 대문자 SP 불규칙 은하는 IRR이라고 이레귤러 그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됐습니다. 그런데 타원 은하도 나선 은하도 뭐 불규칙 은하는 됐고 타원 은하도 나선 은하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한 가지로만 분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숫자를 더 붙여서 0에서 7까지의 숫자를 붙여서 E0부터 E7까지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타내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숫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편평도에 따라서 즉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얘네들을 구분하고요. 생김새처럼 0에 가까울수록 이 제로 0에 가까울수록 9의 형태, 그 다음에 이 세븐에 가까울수록 납작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에 가까우면 9, 이 세븐에 가까우면 타원이야라고 보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렇죠? 그냥 암기입니다.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나선은하와 막대나선은하는 숫자를 붙이지 않고요. 정상나선은하, 막대나선 모두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요. 정상나선은하는 대문자 SA, SB, SC 이런 식으로, 막대나선은하는 SBA, SBB, 그 다음에 SBC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항상 정신없이 풀잖아요. 정신없이 풀 때 낚이는 게 뭐예요? 소문 이거 정상나선 은하의 분류 B 형태를 보고서 막대나선 은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자 도대체 A, B, C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간략하게 여기다가 나선 은하를 하나 그려볼 건데, 나선 은하는 위에서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예요.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인데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팔들을 우리는 나선팔이라고 부르고요. 나선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구조를 중앙팽대부라고 불러요. 중앙팽대부라고도 부르고 혹은 그냥 중심핵이라고 춤춰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둘이 같은 말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막 엄청나게 세분화해서 구분하진 않아요. A, B, C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A, B, C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앙팽대부의 크기가 커집니다. 중앙팽대부의 팽대부가 은하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커진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선팔에 감긴 정도. 나선팔에 감긴 정도를 보았을 때 그것들도 줄어들어. 뭔 소리야?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A, B, C로 갈수록 중앙 팽대부가 은하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줄어들고요. 나선팔에 감긴 정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SA랑 C만 그릴게요. SA는 조금 과장되게 그렸을 때 뭔가 이런 느낌. 팔은 짧은데 많이 감겨있는 형태. 그런데 SC는 머리가 조금 작은 느낌, 팔이 긴데 그것이 좀 덜 감긴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는 A, B, C를 그림을 보고서 하나 구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비교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SB, 막대나선 은하는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대나선 은하는 뭐 이런 형태, 나선에 막대 구조가 있고 거기에서 팔이 나오는 형태, 중앙팽대부에 막대 구조가 있고 팔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불규칙 은하는 그냥 불규칙하게 생긴 거야. 뭐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막대나선 은하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네들을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했을 때 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그렇지? 분류했을 때 경향성이 아예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경향성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타원 은하에서 불규칙 은하 이 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별의 어떤 이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의 나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더 젊은 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별의 나이가 젊다라고 하는 것은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은 것이다. 별의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푸른색의 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은하 내에서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양은 은하에서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은 좀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오해하실 만한 거, 가장 오해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저도 실제로 학생 때 배웠겠지만 나이 먹고 다시 이제 저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천문학이 전공자는 아니어서 저도 이제 뭔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이제 공부하려고 했을 때 이게 아니었어라고 착각한 게 뭐 있었냐면은 은하는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타원 은하가 그러니까 불규칙 은하는 나이가 적어.
타원 은하는 별의 구성 나이가 전체적으로 많아. 그렇다고 해서 불규칙 은하가 나중에 타원 은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은하는 절대 진화하지 않는다. 은하는 절대 진화하지 않는데, 자, 또 뒤에 내용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실 만한 게 뭐 있냐면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진화의 의미는 아니고 은하가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스스로 어떤 타원, 그러니까 불규칙 은하에서 나선 은하를 거치고 타원 은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뒤에서 은하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배울 거거든요. 그럼 은하가 충돌하면 모습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진화라고 부르지가 않아. 둘이서 부딪혔는데 모습이 변한 건 그냥 변한 거야. 그건 진화는 아니고, 충돌이 해서는 모습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은하는 절대 진화하지 않지만 충돌에 의해서 모습이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다. 모습이 변화할 수는 있다. 변화 가능하다. 괜찮나요? 예를 들면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나선 은하인데 둘이 충돌하면 타원 은하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은하, 그러니까 외부 은하, 이제 허블이라는 아저씨의 분류법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요, 타원 은하예요. 아니, 타원 은하 뭐더래? 특이 은하입니다. 특이 은하. 특이한 녀석들.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누구누구 있느냐?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첫 번째 전파 은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이퍼트 은하. 띄어쓰기는 굳이 제가 그냥 신경 안 써서 쓸게요. 전파 은하, 특이 은하는 띄어쓰기 문제는 아닌데 됐고, 그 다음에 퀘이사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전파 은하부터 가볼까요? 자, 전파 은하라고 하는 녀석은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전파 영역에서 보았을 때 조금 특이한 것이 관측되는 녀석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았을 때랑 전파 영역에서 보았을 때랑 조금 모습이 다른데, 일단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은하가 있고 이 은하로부터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뻗어져 나오고 있어요. 끝에는 그것들이 이제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뻗어져 나오고 있는 요 구조, 브로콜리의 줄기 같은 느낌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Z라고 부르고, Z. 그 다음에 어떤 브로콜리의 끝부분, 로브라고 부릅니다. Z와 로브. 그러니까 전파 영역으로 관측했을 때, 이 Z와 로브는 전파 영역으로 관측했을 때 이것들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Z와 로브는 도대체 무엇이냐? Z와 로브는 기본적으로 성간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다 쓰겠습니다. Z와 로브는 저기 성간물질, 방출되는, 은하에서 방출되는 성간물질인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별이 아니라는 거야. 은하에서 별이 왜 갑자기 막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야. 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간물질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별은 굉장히 차가운 별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무시했을 때 가시광선 영역을 방출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Z와 로브는 먼지니까 우주에 있는 먼지가 눈에 보여? 그건 아닌 거야. 대신에 적외선 영역에서는 열을 방출했을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게 되면은 타원 은하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허블의 분류에 따르면은 이 녀석 전파 은하는 타원 은하인 거예요. 타원 은하.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어떤 특징들은, 자, 이 Z와 로브가 방출되는 어떤 축이 있을 때 그 축이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할 때 우리는 관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관측하면은 Z와 로브 구조가 안 보일 거예요. 그치? 이렇게 보면 보일 거야. 얘는 안 보여. 얘는 보여. 그치?
관측할 수 있어. 그런 의미입니다. 자질 불량과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만. Z와 로브가 이렇게 방출되는 회전축은 그러니까 이 Z와 로브가 방출되는 이 어떤 축은 은하의 회전축이에요. 됐나요? 이쪽에 다시 그릴게. 자, 어떤 은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은하는 은하도 회전해요. 은하가 회전할 때 축이 있겠지? 그 축으로 물질들이 방출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만. 은하의 어떤 회전, 그러니까 공전은 아니니까 회전면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좀 수직한 방향으로 Z와 로브가 방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방출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은하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블랙홀은 빨아들이는 건데 뱉어내는 게 뭔 소리예요? 다 먹지 못하고 토하는 거야. 별 같은 거 먹다 보면 먼지 같은 걸 막 토해내요. 그것들이 아주 강하게 뻗어져 나오는 겁니다. 라고만 받아들이세요. 자, 두 번째,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는 조금 애매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세이퍼트 은하는 타원 은하의 녀석도 있고 나선 은하의 녀석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에서 뭐 10% 정도 확률로 세이퍼트 은하가 관측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특징은 됐고요. 그런 특징은 됐고 거의 대부분. 자, 이렇게 쓸까? 그냥 여기다 쓸게. 아니 여기 쓰지 말고 세이퍼트 은하의 어떤 생김새를 그려보자면 그냥 나선 은하와 그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대부분이. 근데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강한 방출선이 나타난다. 강한 스펙트럼에서의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래프 나오면 세이퍼트 그냥 고르면 돼요. 우리 예전에 플랑크 곡선 이런 거 그렸었죠? 그쵸? 여기에서 강한 방출선 됐습니까? 그냥 이런 그래프 나오면 아 이거 세이퍼트 은하구나. 두 번째, 왜 강한 방출선이 나타나는지를 하기 전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대부분 나선 은하입니다. 그런데 가시광선 영역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문제는 진짜 우리 그냥 사진 보고 고르세요. 근데 저도 한 번도 기출에서도 그 어느 문제에서도 세이퍼트 은하를 타원 은하로 주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심지어 고3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내가 못 본 어딘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어. 그 문제가. 근데 뭐 적어도 저도 문제를 적게 풀지 않는 이상 적게 푸는 사람은 아닌데 없는 것 같고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고2 내신에서 절대 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거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려고 했죠? 자,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예요. 은하 중심에 자, 이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강한 방출선이 왜 나타나는 거냐? 은하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어서. 뭔 소리지? 받아들이세요. 설명할 수가 없어. 지구과학 원에서. 지구과학 원에서 우리는 도플러 효과를 배울 때 적색 편의를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의만 배우는데 실제로 적색 편의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배우지 않아요. 넘어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퀘이사라고 하는 녀석. 퀘이사라고 하는 녀석은 그림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되게 조그맣게 나와.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냥 빛이 반짝이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제 그림을 표현해 주는데 퀘이사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퀘이사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우주 생성 초기에 형성된 녀석이에요. 자, 여기서 근데 우주 생성 초기는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언제쯤일 것 같아요? 우주가 탄생하고 한 1, 2억 년 뒤라는 거예요. 그것도 초기인 거야.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우주 생성 초기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우주의 나이가 한 38만 년이 되기 전이네요. 말이 됩니까? 우주의 나이가 뒤에서 배울 건데 우주의 나이가 그러니까 통합과학 때도 했던 거잖아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됐을 때 원자가 만들어졌어.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은하가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주 생성 초기는 약 1억에서 2억 년 정도로 그냥 생각하세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대략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만들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주에서는 시간이 곧 거리예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거리가 곧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멀다. 매우 멀다라는 거는 우리는 앞에서 저번 시간에 도플러 효과 배웠으니까 적색 편의가 매우 크다.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됐습니까? 두 번째 퀘이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은하 말로 먼저 해볼까요? 퀘이사라고 하는 녀석은 엄연히 은하예요. 근데 그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이 굉장히 많은 수천억 개의 그 은하, 그러니까 별들이 태양계 범위 안에 다 모여져 있어요. 좀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지. 우리는 태양계 범위 안에 태양이라고 하는 별 하나 있는데 얘는 퀘이사라고 하는 녀석은 태양계 범위 안에 별 수천억 개가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밀집도가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하 전체에서 별이 차지하는 공간이 퀘이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은하 전체에서 은하의 크기에서 별이 차지하는 공간, 그러니까 별의 공간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조금 뭔가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거의 1에 가깝다. 됐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얘도 은하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타원 은하입니다. 그다음에 은하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묶어놓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거대 블랙홀을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 쓰긴 했는데 이건 여담이에요. 이거는 그냥 문제 푸는 팁이에요. 지구가 원해서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없는 경우를 안 배워요. 실제로는 있어요. 실제로는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만약에 은하 그림 나오고 그게 외부 은하든 타원 은하, 그러니까 특이 은하든 간에 은하 그림을 문제에서 주어지고 보기에서 블랙홀 얘기 나오면 무조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블랙홀이 있냐 물어보면 무조건 참인 것이다 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이 은하까지 했으니까 마지막은 충돌 은하라고 하는데, 은하가 충돌하는 겁니다. 누구랑 누가 충돌하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수십억 년 뒤에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해요. 왜요? 하면 뒤에서 배웁니다. 그건 이제 암흑물질 때문인 거고, 얘네들이 충돌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충돌 은하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했어. 은하 자체가 충돌했어요. 하지만 별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별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 별의 크기에 비해서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니까 은하에는 빈틈이 훨씬 큰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별들끼리는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은하가 충돌함에 따라서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성간물질의 밀도는 증가할 수 있겠죠? 성간물질의 밀도가 증가하다 보면 별의 탄생 확률이 혹은 별의 탄생 정도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추후 은하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충돌해서 은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별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이후에 은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외부 은하, 그 다음에 특이 은하, 충돌 은하 다 정리를, 기본 내용을 다 정리했고요. 칠판 좀 지워도 될까요? 적을 게 있나요? 다 지울 건 아니에요. 외부 은하 관련돼가지고 조금 문제 나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 괜찮죠? 그렇죠? 찍어?
됐어? 아 그리고 우리 이거 수업은 다 녹화하고 있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어요. 세 분 다 혹시나 영상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얘기하시고 어차피 다 공개로 다 그냥 채널에다 귀찮은 거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만약에 못 본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내용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잠깐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외부은하에서 아까 뭐 타원은하, 정상나선, 막대나선, 불규칙은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은하가 절대 진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은하는 진화하지 않아. 그런데 왜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의 나이, 그러니까 젊은 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왜 타원 은하는 젊은 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세로축은 별의 탄생 비율이에요. 별의 탄생 비율. 그 다음에 뭐 세로 가로축은 그냥 시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때 타원 은하하고 비교하기 쉽게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두 마리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 거야? 은하 생애 전체에서 초창기에 별이 대부분 탄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재 이 모습이라면 이미 나이를 처먹을 대로 처먹은 거예요. 괜찮나요? 그런데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냥 균일하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조금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걸 막 빡세게 다루진 않으니까 타원 은하가 여기다 다 쓰겠습니다.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비교해 본다면 자, 밑에 하얀색으로 쓸게요.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은하 생성 초기에 별이 주로 탄생한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나이를 처먹을 대로 처먹은 별들이 많은 거예요. 나이를 처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주계열성이 이미 거성 단계, 초고성 단계로 진화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이미 낮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런 결과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은하 내지는 뭐 타원, 그러니까 뭐 나선 은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은하 생애가 아이야? 그죠? 생애 전반에 걸쳐서 글씨 좀 다 있을까요? 은하 생애 전체에 걸쳐서 걸쳐는 처야? 어야? 세영씨 처예요? 어예요? 여예요? 여예요? 몰라요. 3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사람 치면 어려워. 그죠? 별이 탄 그죠? 요건 됐죠? 하나 더. 이건 나중에 어차피 우리 진도사 나가면 문제에서 또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보통 조금 덩치랑 다르게 마음이 좀 소심해서 우리 수업 때 내가 과감하게 이 문제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아마 그렇죠. 우리 세 분은 그렇죠. 저랑 그래도 수업을 짧게 한 게 아니어서 제가 이 문제 나와 이런 말 진짜 좀 제가 또 INTP기도 해가지고 뭔가 확률적으로 100이 아니면 내가 잘 말을 못해요. 거의 하여간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나올 것 같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럼 왜 알려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이번에 그 모의고사에서 6월 모의고사에서 고3들의 대상이긴 하지만 좀 학생들이 이제 많이 고3 선배들도 많이 어려워했던 어떤 그 그래프가 요거 비슷하게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 어떤 그래프가 있었냐면 세로축은 별의 누적 생성 질량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가로축은
O형의 주계열성이에요. 자, 벌써 열이 받죠, 조금 열이 받아요. 어차피 근데 우리는 이미 왼쪽에 표본을 보여드렸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왼쪽에 있는 저 타원 은하하고 불규칙 은하를 대략적으로 여기다 나타낼 거예요. 괜찮나요? 대략적으로 나타낼 거야. 그때 우리는 일단은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를 보기에 앞서서 하나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는 게 뭐 있냐면, 자, 항상 그래프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지. 뭐 HR도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왼쪽 그래프는 그냥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는 녀석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면은 요 녀석. 별의 누적 생성 질량이라고 하는 그 값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되시나요? 은하에서 별이 막 생성돼. 그 별이 생성된 질량을 계속 누적시킨다는 것은 누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사실상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요. 대략적으로 뭐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지? 이런 식으로 변해요. 불규칙 은하는, 그 다음에 이제 타원 은하는.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언제가 현재인 거예요? 여기 파란 지점이 현재인 거예요. 위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는 방향인 거야.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좀 많이 어려워했어서 이게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다.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뭐 120억 년 전 뭐 이런 거 줘가지고 뭐 어떻게 변하냐 줬는데 우리는 일단 그래프를 봤을 때 꼭 이 단원이 아니더라도 꼭 이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래프에서 시간을 나타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시간을 나타낸 경우 어떤 물리량이 시간을 나타내는 건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가겠습니다.